안녕하십니까. 스탠스틸의 철강산업연구소 유재혁입니다. 오늘은 손정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현대제철의 포항 2공장 폐쇄 논의와 더불어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스틸데일리 이제 본지나 이제 기타 경제지에서 그 현대제철 포항 2공장에 대한 폐쇄 논의가 본격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최근 현황은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11월 14일에 포항 생산 담당 임원인 김판근 생산 담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신 게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이 포항 2공장에 대한 폐쇄를 하겠다. 그러니까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안간힘을 썼는데 좀 어렵게 됐다. 이런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 폐쇄 계획에 대한 그 항의 방문을 노조에서 이제 하고 있고, 판교에서 특히 이제 상경투쟁을 하고 있죠. 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그 폐쇄를 좀 결정하게 된 배경이랄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담화문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데 네네. 지금 담화문 내용에서 보면 그 시황 악화로 더 이상 시황 악화로 그 생산 원가가 높은 포항 공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포항 공장이 그동안에 그 자구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2006년에 그 조선여행 환강을 생산하러 시작을 했고, 2016년에는 그 천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특수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해본다든지 이렇게 네네. 제품 개발에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은 이제 버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항 공장 같은 경우는 좀 그 비운의 공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강원산업 시절에 그 1996년에 이제 첫 가동을 한 공장이고, 그 이후에 IMF가 터졌고 또 환율이 급등하고 하면서 강원산업이 워크아웃을 들어가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 공장이다. 그리고 포항의 현대제철 공장에서 중에는 가장 먼저 폐쇄가 되는 이 비운의 공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포항 2공장에서는 주로 H형광을 좀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좀 제품 구성이 좀 어떻게 좀 돼 있습니까? 일단은 주로 이제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소형 형광류, 그러니까 H형광도 있고요. 일반 형광, 특히 이제 조선의 형광이 있고, 그다음에 트랙슈라든가 이런 특수품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광 본광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이 이곳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대형 형광을 빼놓고는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좀 뭐 여러 원인들을 담화문에 좀 담기는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좀 원인이 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포항 공장 자체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 공장의 이런 상황을 보면 그 120톤 전기로가 있고, 제강은 120톤 전기로에서 100만 톤을 생산을 하고 아비온 라인은 70만 톤을 갖고 있죠. 그러면 밸런스가 좀 안 맞긴 하네요.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강원산업에서 이 공장을 놓을 때 그 120톤 전기로 큰 걸 놓은 것은 1공장, 그러니까 포스코 맞은편에 있는 1공장의 대형 형광용 소재를 여기서 일부 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거리도 있는데. 거리도 있고요. 또 이게 요즘은 하차지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건 아주 차가운 빌레트나 불룸제를 생산해서 다시 재가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원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했네요. 그렇게 봐야죠. 일단 밸런스가 안 맞는 데다가 또 내부에 생산되는 것도 전기료는 대형인데 생산 제품은 그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계에 좀 있었다가 원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공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도 못 돌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 11월 넘어오면서는 가동 일수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수가 좀 안 좋으면 수출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좀 해소를 하지 않았을까요? 현대제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형광 메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현대제철은 그 과거로부터 그 수출과 내수를 병행해 왔고 가동률 유지 차원에서라도 수출을 많이 해왔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오른쪽 장표에서 보시면 한국의 현강류 수출량이 2011년에 160만 톤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70만 톤, 80만 톤까지 이렇게 줄어 있는 절반 상태입니다. 수준이네요. 네, 거의. 줄어든 배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주력 수출 지역인 중동이나 동남아에 로컬 밀이 생긴 것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현강류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다. 왼쪽 장표에서 보시면 중국의 현강류 수출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520만 톤 정도 될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예년보다는 한 2, 300만 톤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현대제철이나 한국 철강사들이 수출해야 될 수출 지역의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수입 같은 경우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수입은 또 그 AD나 뭐다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네네.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에 140만 톤에 육박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70만 톤, 80만 톤대 이렇게 머물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입 방어들이 좀 수입 쪽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포항 2공장과 관련돼서는 좀 특이한 것은 그 포항 2공장의 주력 생산품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용 형광제였는데 조선용 형광제의 수입이 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에 조선용 형광류, 그러니까 형광류 수입량이 이제 앵글 같은 경우 12만 톤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미 작년에 21만 5천 톤을 벌써 10월 달에 넘었고요. 지금은 한 올해 추정컨대 한 25, 6만 톤 이렇게 수입이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이 대상당수는 조선용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조선사들이 한국에서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기능공 찾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블럭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블럭으로 조립돼서 완제품.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형광제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조선용 형광 시장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러니까 중국산 문제라든지 블록 자체로 수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현대제철이나 이런 그 조선용 형광 메이커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AD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본 바가 있었는데 조선사들 자체가 보세 지역에 있다 보니까 AD도 쉽지 않았고 결국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중국의 거센 그런 그 수출량, 그렇죠. 대폭 늘어난 수출량, 안으로는 그 조선용 형광제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수입,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높은 원가, 그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 어려움, 그렇죠. 건설 경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이제 그 담화문에 나타난 더 이상 기다리기가 그 시장을 낙관적으로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게 폐쇄 논의를 본격화했단 말이죠. 뭐 이제 노조 반발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영향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떤 영향들이 좀 예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봐서는 이 포항 2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량 자체가 최근에 많지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쇄가 된다 그래서 수급상의 그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인천과 포항에 비슷한 설비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의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사이즈 구색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그 타이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겠죠. 현재 시황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조선용 형광 시장에서는 현대제철이 완전히 그 발을 뺀 상황이기 때문에 화인베스틸 쪽에서 이제 조선 형광제 부분에서 반사익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현대제철 내부적으로는 원가가 높은 공장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총원가 자체가 그 제품의 원가 생산 원가 자체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낮아지게 되면 수출에 있어서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동국제강과 같은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면서 마케팅 전략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고철 구매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스크랩 구매는 워낙에 최근에 가동률이 낮았기 때문에 스크랩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없겠다. 다만 이 공장이 과거에 이제 활발하게 돌아갔던 때와 비교한다면 좀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다. 생철이라든가 고급 그 스크랩을 많이 쓴 공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 감소 효과가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포스코가 계속 그 고철 스크랩 사용量늘리고 있기 때문에 고급 스크랩은 여기서 줄어든 부분은 상당 부분은 또 포스코가 이제 흡수할 거기 때문에 수급상에서의 문제는 야기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에 대해서까지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 아직 담화문에 본격적으로 이게 뭐 조선인 현강 때문이다 이렇게 좀 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여러 원인 중에 결국에는 저가 수입이 국내 관련 산업을 어렵게 만들고 그게 이제 수요 산업에서는 또 저가 수입을 써야지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이제 모순적인 국내 철강 산업과 수요업계의 그런 구도를 좀 여실하게 보여주는 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는 일선제 공장을 폐쇄하면서 네, 예. 근로자들하고 솔직히 말하면 기념 촬영까지 할 정도로 네, 어떻게 예. 보면 스무스하게 모든 이제 그 상황을 연결해 나가는 그런 반면에 현대해철은 이제 이 공장 폐쇄로 상경투쟁까지 하고 노사 간 좀 약간 좀 대립 갈등도 다시 한번 재발되는 그런 결과로 낳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사실은 조선사들이 적극적으로 그 국산을 좀 썼다면 아마 포항 이 공장이 폐쇄로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선사 입장에서는 싼 원자재가 있는데 비싼 국산을 굳이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내적 갈등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그 조선사의 납품막에서 가격을 좀 싸게 납품할 수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좀 한국 철강 기업들이 그 수요 업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대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후판도 그렇고 요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철강 제품들이 제소.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들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갈등의 끝이 이렇게 공장 폐쇄로 나타나는 것은 수요 기업도 안 좋고 또 철강 회사는 더더욱이나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그 고객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장 폐쇄가 된다면 거기에 근무하던 그 노동자들 상당히 힘들죠. 맞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전환 배치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고용은 유지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포항에서 사시던 분들이 당진에 간다든지 인천으로 배치가 된다면 사실은 삶의 여건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반발도 또 예상이 되는데 반대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제 폐쇄하면서 또 이런 기념 촬영도 하고 그 잡음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결국 그 앞으로 한국 철강 기업들이 이런 공장 폐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 노사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포스코처럼 풀어갈 것인가, 다음에 현대제철처럼 풀어갈 것인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단순히 그 시장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겠지만 현대해철로서는 또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이제 처음 풀어가는 어떻게 보면 단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물론 2, 3년 전 아니면 이제 그 전부터라도 뭐 계열사 분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그런 이제 구조조정 측면에서 요런 이제 시사하는 바는 또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당사 기자들이 이런 현대제철 구조 개편과 관련된 기사도 이게 이제 쓴 바가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지금 사회부 저랑 대담하시는 유재석 그 부장님께서 2020년에 이제 그렇죠. 오래전에 좀 쓴 글인데 거의 다 네네. 맞았습니다. 사실은 강과는 이제 그 분사가 됐고 스테인레스는 뭐 분할이냐 매각이냐 뭐 고민했다가 지금 폐쇄가 됐고 네, 맞습니다. 또 거의 다 이제 현대제철은 내부적으로 사실 이런 그 구조조정 관련된 내적 갈등들이 계속 있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 현대제철은 미래 비전은 작업을 하면서 그 현대제철이 자동차 강판에
그 경쟁력 있는 제철소를 가겠다는 비전을 가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동남아 진출, 인도 진출, 미국 진출 뭐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본 바도 있고 반대로 비주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잘하기가 경쟁력 있는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비주력 부분을 매각하거나 분사하겠다라는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파이프, 그러니까 강관, 스테인리스, 다음에 특수강 이런 것들이 단조강 얘기예요. 단조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사 얘기가 있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게 2020년, 21년 그리고 지금에 걸쳐서 거의 다 이제 비주력 부분은 이제 분사가 되고 혹은 매각을 검토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장표를 보시면 그 현대제철의 계열사가 27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해외 콜센터들이 16개 그리고 현대제철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해외 법인이 4개, 철강 제조사가 4개, 그리고 인력관리회사가 3개가 있는데 그 콜센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해외 공장의 구조조정에 맞춰가지고 일부가 이제 구조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법인은 뭐 그대로 존속할 것 같고 철강 제조법인과 관련돼서 각종 소문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철강 제조 부분은 현대 BNG 스틸, 현대 IFC, 현대 스틸 파이프, 현대 종합 특수가 이렇게 4개 회사가 있는데 현대 IFC가 이제 단조 공장에서 단조 공장을 2020년에 분사해서 그러니까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쟁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경쟁력 진단이 다만 경쟁력 진단으로 끝날 것인가? 아마 경쟁력 진단이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매각 비주력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도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고요. 현대 스틸 파이프와 관련돼서는 현대 스틸 파이프는 회사 측은 현대제철 측은 그 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대 스틸 파이프가 이제 강관 생산 업체잖아요. 부분이고 현대 하이스코 때부터 현대 강관 시절부터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근데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이 강관 부분에 대한 매각 얘기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현대제철도 그렇고 현대스틸파이프도 매각 계획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경기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그 스틸파이프에 대한 그 매각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특히 이제 현대스틸파이프는 그 현대제철 열형 공장과 연계성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매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종합특수강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제철 선제 공장과 링크가 되어 있는 공장이라 이거 매각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요. 현재 이제 현대제철 내부의 구조조정 관련돼서 보면 이제 스테인리스 냉용 공장은 2023년부로 이제 폐쇄된 상태고 포항 2공장은 현재 폐쇄 협의를 좀 진행 중이죠. 있고 현재 트랙슈 공장은 뭐 D사의 매각 협상을 완료했다는 얘기도 있고 협상 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트랙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게 포항 2공장,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의 그 폐쇄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게 단순히 이제 그 현대제철의 수익 저하에 따른 H형강 시장에서의 좀 그 구조조정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현대제철이 전체적으로 수익 저하에 따른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그렇게 볼 개연성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현대제철의 그 이제 3분기 기업 설명회 때 만든 현대제철 발표한 내용인데 현대제철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1% 이하로 지금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지금 떨어져 있고 작년에도 사실은 그 1%대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 철강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전기료 부분이 상당히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뼈를 깎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제철의 포항 2공장 폐쇄 논의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제 현대제철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긴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그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올 때마다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